네, 오늘의 주요 뉴스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인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인입니다. 네, 정말 괴물폭우였습니다. 그렇죠. 큰 폭우가 났고요. 인명피해도 큽니다. 네. 사망자만 17명, 실종자만 10명 발생한 괴물폭우였는데요. 이제는 폭염이 또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도 한 31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근데 또 오전까지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게 또 끝나고 나면 폭염이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예. 건강 관리에도 또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청취 문자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취율 조사 기간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오늘까지 02,000번대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 여러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잘 듣고 있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번으로 응원 메시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지명을 한 지 21일 만이자 이재명 정부 내각의 첫 낙마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라면서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갑질 의혹이 불거진 여가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수석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면 지명을 철회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종합적인 결정을 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잠시 뒤 여야 의원이 출연하니까요. 관련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 부산, 대구, 이 영남 쪽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지역이었죠. 영남권 지역에서 이제 순회 경선이 진행이 됐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도 박찬대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래요. 지난번 첫 번째가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였는데 이때도 25%포인트 차로 따돌렸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정 후보는 지금까지 치러진 두 번의 권역별 경선 모두 박 후보에 압승하면서 전대 초반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고요. 그러네요. 이제 남은 승부처인 호남 수도권 경선까지 정 후보의 우위가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호남 수도권 경선 언제 치러지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는 26일에 호남권, 27일에 경기 인천 순회 경선을 치르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전국 수해로 인해서 일정을 바꾸기로 했고요. 8월 2일에 서울, 강원, 제주 경선과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정과 관련해서 두 후보의 그 의견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당원 민심에서 앞서는 정 후보는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남은 경선 일정을 원샷으로 빨리 끝내자라는 입장이었고 박 후보는 선거 일정을 잠시 멈춰줄 걸 당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안을 좀 절충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뀐 일정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최종 결과는 8월 2일에 발표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를 합산해서 당일에 발표가 됩니다. 예. 최종 결과는 8월 2일입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나왔다면서요? 네, 다음 달 22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이제 출마하는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총통 독재와 법치 파괴를 막고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미와 극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1인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투쟁 정당으로 바꾸겠다면서 당원 중심의 실용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고 내부 총질과 분열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당권자들은 어떻습니까?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재선의 장동혁 의원도 출마 초읽기에
있는데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우리의 주인인 국민과 당원을 위해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의 길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과 함께 그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거든요. 예. 여기에서 당 극우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전개 과정에 따라서 이 두 사람 안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괴물포구 소식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가 인명피해가 너무 커요. 예.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었고요. 예. 실종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에서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당진 1명, 경남 산청 10명, 광주 북구 1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실종자는 광주 북구 1명, 가평 5명, 포천 1명, 산청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 구조 구급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 현황은 앞으로도 계속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미 큰 피해를 본 충남과 광주에서는 휴일 내내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산시를 비롯해서 수해를 당한 충남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홍성군에서는 공직자 400여 명이 복구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고요. 서산에서도 봉사단과 경찰 기동대, 군인 등 180여 명이 침수, 주택 청소 등을 했습니다. 또 수마가 핥히고 간 전남 나주시에서도 복구 작업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폭우가 가고 폭염이 온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여름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폭우 피해 복구 작업을 하다가 온열 질환에 노출되는 상황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예.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